자, 다음 얘기 가볼까요? 한겨레 신면에 보니까요. 얼굴 보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오늘이 5월 22일입니다. 내일이면 23일이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2년 전, 제 기억이 맞다면 12년 전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비보가 들렸을 때는요. 벌써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가 이제 내일인데 한겨레 신면 보니까요. 제목부터 좀 볼게요. 다시 불러봅니다.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얘기냐? 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전속 사진사가 청와대에 있잖아요. 장철영 전 행정관이 써낸 그 에세이집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무려 대통령 사진,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50만 컷 이상을 찍었답니다. 전속 사진사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 에세이집의 제목이기도 하면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 전속 사진사는 이렇게 촬영할 때도 먼저 보고를 하나 봅니다. 우리 특히 국내에서 운전명들이 좌회전하겠습니다, 뭐 우회전하겠습니다 한다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요 장면 볼게요. 재임 기간에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참석했을 때요. 이게 원고 없이 연설을 하는 모습이랍니다. 격정적으로 연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청와대 녹지원에서 뜰에서 아이스크림을 아이스크림을 또 먹는 모습도. 저쪽 가볼까요? 저쪽 가보니까 코를 막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 순방 중에 기내에서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면 아시죠? 이 기압차로 귀 막힘 현상 있잖아요. 귀 막힘 현상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시범으로 직접 코를 잡고 코를 막은 상태에서 숨을 뱉으면 귀가 뻥 뚫린다는 걸 또 시범을 보이는 모습. 네 번째는 신년 담화를 앞두고 메이크업 분장 받으면서 그 와중에도 지시를 내리는 모습. 순방 도중에 비행기 내에서 공중에서 생일 맞아서 생일 케이크를 출입기자들한테 받아든 모습. 또 있습니다. 50만 컷 이상 찍었으니까 뭐 여러 장이 있겠죠. 이때가 2007년인가요? 영화 왕의 남자들 관람하러 권양숙 여사랑 같이 갔던 모습. 그리고 이때는 이라크로 가기 전에 프랑스 영빈관에서 있었던 뭔가 생각에 잠긴 모습. 이건 4주년 때 한 호텔에서 열린 포럼 때 잠시 소파에 누워서 피로를 푸는 모습.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손녀 관련 두 컷이 서 있습니다. 손녀를 자전거에 뒤에 태우고 청와대 뜰을 달리는 모습. 그 손녀와 청와대 잔디밭에 앉아서 과자를 먹는 모습. 그리고 비공개 면담 때 참석자의 발언 듣고 눈물을 흘리는 대통령 내외. 그리고 행사 마치고 이제 관저로 들어가는 모습.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요. 그런 모습. 50만 컷 이상의 중에 이 장철영 전 행정관이 정말 자신에게도 기억에 남는 그 사진들을 이렇게 또 발췌를 해봤답니다. 최민희 의원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이 사진들만 봐도 많은 감회가 떠오르실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보고 싶네요. 아하. 좀 그립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근데 목이 좀 메이십니다 지금. 네. 저 보면 정치인들을 흔히 포커페이스라고 하잖아요. 감정을 잘 안 드러내는 걸 미덕으로 얘기하는데 정말 솔직했던 대통령. 그래서 일부에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감정을 국민들 앞에서 다 드러냈던 그 모습이
지금 오히려 더 그립게 만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서민 대통령이시고 평생을 약자와 함께 하려고 노력하셨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정치에서 이상, 꿈, 낭만, 막 가슴 벅참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국민들께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런 열정을 심어준 대통령이셨던 것 같고,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려고 했던 가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애를 썼고 결국은 몸을 바치는, 그래서 마치 히랍 비극 속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전생을 살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비난과 갈등이 많았지만 퇴임 이후 더 사랑받고 서거하신 이후에는 전 국민 가슴속에, 사실 이거는 보수 쪽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건 정말 솔직했다, 소탈했다, 그리고 노력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런 사진들 보면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뵀을 때 혼을 엄청 맞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대통령들께서 되게 절제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솔직하게 화를 내시고 또 대화를 통해서 솔직하게 결론을 내시고 늘 자신의 이상도 이상이지만 현실적이셨어요. 그리고 때로 이렇게 과격하다는 언어의 평가를 받았지만 현실적인 정책 결정은 정말 실용적이셨던, 저는 어떻게 한 사람의 지도자의 마음과 그 몸에 그렇게 극단적인 정치적 낭만주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고루 있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늘 뵈면서 생각했던 네. 그리운 대통령입니다. 네. 50만 컷 이상을 찍은 장철영 전 행정관 입장에서는 한 컷 한 컷이 다 중요하겠죠. 사실은 여기 다 50만 컷을 다 이 한결의 지면 빌려서 다 싣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미경 의원님, 이제 물론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는 완료가 아니라 계속 앞으로도 시간이 갈수록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는 좀 표현하면 좀 거창하고 뭐가 역대 대통령과 좀 달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요. 솔직해도 저렇게 솔직하셨던 대통령이 있었을까? 당시엔 파격이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너무 솔직해서 늘 당황하게, 국민들을 오히려 당황하게 만드셨던 대통령이셨고요. 그 솔직하다는 거는요, 그 이면에는 사실 알고 보면 정이 많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정이 보통 많아야 또 솔직해지는 거거든요. 눈물도 흘릴 줄 알고. 예. 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래야 또 소탈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자라온 삶이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라온 그 삶이요. 그걸 무시를 못해요. 다 몸에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다만 그걸 어떻게 극복하면서 이제 가느냐의 문제인데, 그 어려웠던 그 삶을 살았던 분들, 어린 시절부터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성공을 하신 분들 중에 긍정적인 측면에 보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 소탈하고 정직하고 정이 많고, 네. 그래서 사실 그 힘이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정치는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겠네요. 네. 아니 솔직히 새 싸움인 거 맞잖아요. 세력 싸움이잖아요. 근데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대통령감이다, 내지는 이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라라고 인정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여든다는 거에 저는 뭐 물론 나하고의 정치적 그 철학이 같다,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것도 있지만 주변에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지키려고 하고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매력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영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정치 물론 그 부분은 다 저랑 반대지만 제 생각에는 그 부분 매력적이었다. 자기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아무튼 사랑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었던 분이 아니었나. 그렇지 않으면 저분의 환경에서요, 그걸 뚫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네. 예, 저는 그런 점은 그렇게 그냥 제 나름대로 소탈하게 평가해봤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돌이켜 볼 때 정치권이든 각계에서
많이 쓰는 표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입지전적이다, 오뚜기 같다, 또는 바보 노무현이라는 표현도 있었잖아요. 정치권에서. 그만큼 우직하게 한 길을 갔던 인물로, 그런 대통령으로 평가되는데, 유용하 교수님과 문인철 평론가님께 여쭤볼까요? 뭔가 그래도 우리 정치사에 남겼던 족적을 본다면 명과 암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뭘까요? 그 2002년도 이제 그 국민 참여 경선을 했을 때 2%의 노무현 후보가 그 나중에는 결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돌풍이 불었어요. 아하. 20, 30대 층들이 노무현 돌풍, 노무현 노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생맥주집에서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과거의 정치, 구정치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무현이라는 인물이 기득권에 자기 몸을 던져서 저항하고 그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돌파하려고 했던 아주 용기 있고 용감했던 모습들. 네. 그것을 이제 아주 대비가 됐었죠. 구정치와 그리고 정치개혁. 그 당시 정치개혁 기억하시면 정치개혁에 아주 그 물결이 대단했습니다. 그걸 지지했고 국민들이.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사진에서 나왔지만 이 기존의 정치인들이 갖고 있던 권위주의적 행태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네. 탈권위주의. 국민이 바라는 그러한 정치인으로서 거듭나려고 했던 용기 있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 가슴에 아직도 남아있고 또 이번에 또 주기를 맞아서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네. 그런 것들, 그러한 모습들과 그 당시 일으켰던 정치 개혁의 바람들이 쌓여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진보 정권들을 이제 국가 권력을 교체해 준단 말이죠. 그런데 국가 권력을 교체해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이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네. 기존에 있는 기득권 세력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상당한,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저항과 또 뭐 역풍 그리고 바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조금씩 나가고 또 역풍 맞아서 다른 정권이 들어서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예를 들면 지혜롭게 아니면 노련하게 돌파했느냐, 이런 측면들은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하여튼 뭐 그러나 하여튼 노무현 주기를 맞아서 제가 말씀드린 노무현 정신, 탈권위주의, 그리고 과거의 그릇된 정치 행태와 기득권에 있는 정치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희생하면서 돌파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우리 가슴에, 국민 가슴에, 아주 백성들의 가슴에 많이 네.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인철 평론가님. 예. 언제부터인지는 딱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또 언제부터라고 제가 또 말할 수도 없습니다만, 뭐냐면 예전에는 코미디 프로그램에 대통령의 성대모사 등을 비롯해서 대통령 풍자, 그런 게 정말 자유로웠어요. 근데 요즘은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통령 풍자 대상에서 노무현 대통령 정말 풍자 많이 됐고 성대모사까지 하는 개그맨들 인기 탑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네. 기억이 납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목소리 그대로 흉내내고 했던 모습 기억나는데, 그 뒤부터는 잘못 오면 그 적극적인 지지층한테 문매를 맞으니까 이제 그런 문화들이 좀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참 그런 게 필요한데, 이제 적극적인 지지층에서 막 때리고 또 뒤에서 뭘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희극인들이 이제 또 코미디나 뭐 그런 것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 지금 명과 암이 나오는데, 암은 제가 언급을 안 하겠고요. 기억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겠다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게 안 됐죠. 근데 그 뒤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어가지고 그 노무현 정신이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 많은 부처들이 세종시에 가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그 치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금 세종시 특공으로 무리가 많지만 그래도 그 공사들을 세종시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다 흩어지게 해서 지역 경제나 지역의 자부심이 나름 그 생기게 한 것도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도 아주 기억에 새롭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네. 지난 그 대통령 트럼프가 맨날 그 불평했죠. 한미 FTA가 미국한테 그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한국에만 유리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한미 FTA를 누가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앞장서서 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정권 때 그 장관을 했던 분들이 그 국회에서 단신 농성하고 한미 FTA 반대하고 네. 이런 말하면 뭐 금방 나올 이제 생각나는 인물들입니다만은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 운영에 있어서는 국익을 또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 그 다음에 기업가들을 만나보면 그 말은 기업가들한테 반기업적인 것으로 조금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정책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가 제일 기업하기가 편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친근함이나 또 홀로서기 했던 정치 성공 스토리 말고도 어떤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생각이 납니다. 네.